엄마가 돌아왔다. 이 한마디가 성리의 가슴을 찢어 놓았고 그날 공연장을 빠져나가던 수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무너뜨렸다.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조금 전까지 함성과 박수로 폭발하던 공연장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스태프들은 무대 장치를 정리하고 있었고 객석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런데 성리는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손에는 팬들이 건넨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꽃도 조명도 카메라도 아닌 객석 맨 뒤 어두운 통로를 향해 멈춰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묻는 순간 성리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방금 엄마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날 성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곡이었다. 수많은 무대를 지나온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목소리 끝이 떨렸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그는 객석 어딘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짧은 외침, 어쩌면 환청처럼 스쳐간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리에게 그 목소리는 세월 속에 묻어둔 기억의 문을 한순간에 열어젖히는 천둥 같은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는 그가 평생 삼키고 또 삼켜야 했던 한 문장이 남아있었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성리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무대와는 너무도 멀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작은 집, 벽지가 들뜬 방,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던 주방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어린 기억 속 전부였다. 어머니는 늘 바빴다. 새벽이 오기 전 집을 나섰고 성리가 잠든 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보면 반드시 웃었다. 손에는 가끔 찌그러진 빵봉지 하나, 작은 우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노래했어? 그 말을 들으면 어린 성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는 낡은 밥상 앞에 앉아 손뼉을 쳐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좁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되었고 성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수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어린 성리는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 몇 번이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골목에는 빗소리뿐이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른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다. 먼 곳에 돈을 벌러 갔다고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어린 성리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성리는 울지 않았다. 울면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지내고 있어야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떠난 걸까? 내 노래가 싫었던 걸까? 내가 조금만 더 착했다면 엄마가 내 곁에 있었을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죄책감이었다. 그래서 성리는 노래에 매달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낡은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가 담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매일 들었다. 테이프는 늘어나 음정이 흔들리고 잡음이 섞였지만 성리에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어머니와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날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걸은 날에도, 무대에 설 기회가 사라진 날에도 그는 그 테이프를 들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노래를 멈추는 순간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명처럼 또 비가 내리던 어느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작은 지역 행사 무대를 마치고 돌아온 성리는 지친 몸으로 집 앞 계단을 올랐다. 그날 공연은 좋지 않았다. 객석은 비어 있었고
음향 장비는 중간에 고장 났고 손에 쥔 출연료 봉투는 너무 얇았다.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밤이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낡은 우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빗물에 젖은 회색 코트 자락을 떨고 있었다. 성리는 처음에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를 찾으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성리의 심장이 멈췄다. 세월은 얼굴을 바꿔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그의 기억 속 어머니 그대로였다. 여자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우리 아들. 순간 성리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수십 년 동안 꿈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되자 반가움보다 먼저 분노가 밀려왔다.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삼켜야 했던 울음, 오디션 탈락 통보를 붙잡고 버티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살아 있었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성리의 상처를 더 깊이 찔렀다. 난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믿는 게 편했어요. 그 말과 함께 성리의 눈에서 오래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울지 않던 그가 계단 한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빗물에 젖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성리가 간직해온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었고 채권자들이 어린 성리에게까지 접근하려 했다는 것,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연락을 끊는 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타지에서 병까지 얻어 치료와 생계를 동시에 버텨야 했다는 것, 몸이 나아진 뒤에도 다시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내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을 흔들까 봐 무서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성리가 출연한 행사 날짜, 방송에 처음 등장한 날, 발표한 노래 제목, 작은 기사 조각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멀리서 아들의 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들의 노래를 들었다. 미안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성리는 그 문장을 읽다가 끝내 주저앉았다. 그는 버림받은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 역시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세월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울며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나도 엄마를 지킬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성리의 울음 섞인 질문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만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노래를 마친 성리에게 해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시간이 흘러 성리는 중요한 공연 무대에 올랐다. 그날 그가 선택한 노래는 어린 시절 어머니 앞에서 처음 불렀던 곡을 새롭게 편곡한 노래였다. 무대에 선 그는 관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반드시 사랑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객석은 숨소리조차 낮아졌다. 조명이 천천히 객석 한쪽을 비췄다. 그곳에는 흰머리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바로 성리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이미 울고 있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성리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흔들렸다. 중반에 이르러서는 한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스태프들이 공연 중단을 걱정하던 순간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좁은 방에서 듣던 바로 그 말이었다. 성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노래를 이어갔다. 관객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쳤다.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박수보다 먼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모두를 더욱 울린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성리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맨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엄마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무대는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들이 평생 참아온 편지를 읽는 자리였다. 공연이 끝난 뒤 또 하나의 비밀이 밝혀졌다. 성리가 힘들 때마다 바라보던 낡은 운동화 안쪽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몰래 적어둔 문장이 남아있었다. 언젠가 가장 큰 무대에 설 우리 아들에게. 성리는 그 문장을 붙잡고 수없이 무너질 뻔한 시간을 버텼다. 그리고 그날 신었던 무대화 안쪽에도 어린 시절 운동화에 1000조각이 덧대어져 있었다. 엄마가 사준 첫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성리에게 어머니가 돌아온 날은 단순한 재회의 날이 아니었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끝까지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다. 그리고 한 가수가 자신이 왜 노래를 시작했는지 다시 찾은 날이었다. 무대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날의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성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기다림과 원망, 용서와 감사가 함께 담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오늘 성리가 부른 것은 노래가 아니라 평생 전하지 못했던 하나들의 편지였다고. 객석맨 뒤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손에는 아들이 건넨 꽃다발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텅 빈 무대를 바라보던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번져나갔다. 오랜 세월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서로의 집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서사를 위한 창작 구성으로 현실과는 무관하게 읽어주시기 바란다.